번역 설교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다비가 공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고 베데스다 교회를 뉴턴의 추종자들, 뉴턴과 같은 교리를 나누고 있는 악의 무리라고 좀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교회에서는 서명을 내게 되는데 1848년 6월에 우리는 뉴턴의 교리와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8년 12월 베데스다 회담을 통해서 베데스다 교회를 정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8월 26일 베데스다 회담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비의 원칙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진영이 두 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오비부터 쓰지 말까요? 이비와 오비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고, 오비는 오픈 브레드린인데 좀 나눠볼게요. 특징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은 이비는 중앙 집권체계입니다. 그럼 오비는 뭘까요? 독립 인정. 그럼 또 그리고 다비는 그 당시에 유아세례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는 자들의 침례를 이행했겠죠. 그리고 또 여기는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악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신비주의 연합을 보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연합을 했을까요? 맞아요. 여기 적었던 연합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픈 브레드린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 복음주의 사역을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훈과 전통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브레드린으로 발전을 하던 중에 이비가 분열을 하는 사건들을 5번 겪게 됩니다. 81년인가? 81년, 84년, 85년, 90년, 08년 이렇게 5번의 분열을 겪게 되는데, 어떤 분열인지, 누구와의 분열인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81년은 켈리백 아닙니다. 그냥 제가 외우는 방식인데 켈리. 81년 켈리와의 분열. 그 다음에 그랜트의 그랜트. 그리고 85년 스튜어트. 그리고 90년 로우. 그 다음에 글렌터. 이렇게 5번의 분열을 겪게 되는데, 이 5가지 분열을 통해서 일부는 오비로 합류하게 됩니다. 네, 일부는 오비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쭉 발전을 이렇게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로 분열을 한다라고 하고, 저는 그 발전 과정에 브레드린의 교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 특성, 실행적 특성, 세 번째 경건적 특성. 이렇게 교리적인 특성을 3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신학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세대주의적 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고, 교리적 특성이. 그리고 실행적인 목적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주의 만찬, 떡을 떼미죠. 두 번째 침례.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경건적 특성에는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읽기, 두 번째 믿음 성경, 세 번째
이타적인 삶. 이렇게 브래들린의 교리적 특징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좀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넘어오게 된 것은 절대 익스클루시브 브래들린이 아니라 오픈 브래들린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돼요. 두 분의 선교사분이 계신데 이름을 메카피 형제님, 메카피 형제님과 제임스 형제님 두 분이 대표적으로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되시는데 메카피 형제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카피 형제님은 한국 최초의 브래들린 선교사이시죠. 처음에 어디 지역에서 혹시 선교를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거창? 맞아요. 거창 지역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지역들을 방문했지 않아요? 맞아요. 남사, 평택, 오산 이 등을 돌아다니시면서 선교를 하게 되세요. 그리고 어떠한 곳에 지대한 뭔가 영향을 주셨죠? 발전의 영향. 학교와 맞아요. 병원. 농업의 발전을 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거죠? 엠마오 성경학교 등 이런 여러한 선교를 하시면서 20년 정도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몇 년 뒤에 아마 소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평에서 청년들과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시고 거듭난 형제들을 많이 만나시고 교류하셨던 걸로 알고 그 두 번째로는 62년에 어떤 교회를 설립하셨죠? 전신으로 섬기셨죠? 노량진 맞아요. 노량진 교회를 제임스 형제님께서는 전신으로 섬기게 되십니다. 하지만 제임스 형제님의 특징은 전국 순회 선교를 하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분들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한국의 지역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점차 부흥하게 되는 지금의 모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은 개방적 형제단의 선교사 영향으로 형제단의 맥을 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 동신회 그리고 구원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자생적 교회가 아닌 이런 명맥을 잇는 모임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왔다라고 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각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놔두세요. 이게 혼자 앉아서 쓰면 다 쓰는데 앞에 나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고 다 잘하네요. 담이 큰 것 같아 자매님. 오비와 이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 개 빠졌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비는 중앙 집권적이니까 다비는 장로를 인정 안 했죠. 그러나 오픈 브래들리는 지역교회 독립이니까 그 지역교회를 치례하는 장로가 필요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저 선교사들 여기 또 중요하죠. 오픈 브래들린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역교회들은 교회사적으로 검증받은 오픈 브래들린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뭐 한국어로의 전례까지 다 했네요. 그럼 오늘 공부 다 끝났는데.